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배우 선우용녀의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예능에서 선우용녀는 후배 배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다. 하지만 잘 나갈수록 더 낮춰야 한다고. 시간을 지키는 것, 상대의 감정을 깨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이 6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방송 직후 조용히 흘러갔다가 지금 다시 꺼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나 해명 국면을 넘어서 수사, 증언, 그리고 기록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다뤘습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이 연예인들에게 주사,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를 의사로 알고 지인들에게 소개받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정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팩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도 의료인도 아니었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확보 대상에는 의약품, 투약 장비, 그리고 다수의 유명인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장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연예 뉴스가 아니라 수사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이른바 주사임으로 불린 A씨는 곧바로 침묵을 깨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의 톤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팩트는 없고 가심만 있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이다. 남편과의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깁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다시 몰래 카메라를 사용했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자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 처리를 바꿨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12월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고 집으로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충격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시도했었다는 주장도 꺼냅니다. 이 대목에서 여론은 잠시 흔들립니다. 이건 너무 과한 취재 아니냐? 사람 하나 몰아붙이는 그림 같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억울하면 수사로 풀면 되지 왜 SNS냐? 주장만 있고 입증은 없다. 논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이 모든 글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사과도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온 것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 사진,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선택된 거짓과 진실의 사이,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습니다. 왜 지웠을까? 법적 조언받은 거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 싸움 시작이라는 신호 아니냐? 삭제와 상징적인 이미지 하나로 사건은 다시 불이 붙습니다.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A씨 남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박나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박나래가 먼저 찾아왔다. 시상식을 앞두고 살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인 이득도 없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발언이 나옵니다. A씨는 의사 행세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희귀 난치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손이 강직돼 있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갈라집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지만 박나래 소속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A씨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방문 횟수와 관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일회성은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여기서 누리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나래 쪽으로 이동합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나? 연예인이라는 위치면 더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의사인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았을 때
그 파장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론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선우용녀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잘 될수록 더 낮춰야 한다는 말. 이 사건이 단순히 주사이모 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잘 나가던 한 연예인이 경계선을 넘은 순간의 기록인지 판단은 이제 수사와 시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론은 더 이상 주사이모 A씨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누리꾼 반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이 바뀝니다.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 그냥 믿기엔 너무 허술하다. 일반인도 병원 갈 때는 면허부터 확인한다. 특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르다. 연예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행동 기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본인만 맞았으면 끝이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루트를 소개한 거 아니냐? 실제로 방송에서는 박나래 외에도 여러 유명인이 A씨와 접점이 있었던 정황이 언급됐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은 몰랐다는 해명보다 관리 부재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잘 나가던 시기에 주변 정리가 느슨해진 거다.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여론이 가장 날카롭게 반응한 지점은 반복 가능성입니다.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제동 없이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의문. 그래서 이 사건은 점점 주사이모 논란이 아니라 박나래 관리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박나래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합니다. 이 선택은 여론에 또 다른 신호를 줍니다. 대형 로펌 선임은 단순한 입장문 발표와는 다릅니다. 사안이 민형사적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이런 선택은 점점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던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논란이 커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부터 법률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흐름. 법조계에서는 이런 선택을 두고 여론 대응과 향후 수사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누리꾼들 역시 이 지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정말 떳떳하면 왜 이렇게까지 가나? 광장 선임은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괜히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게 낫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이 논란은 감정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건은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선우용녀의 이 말은 누군가를 겨냥한 비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업계를 버텨온 사람이 후배들에게 남긴 경고에 가깝습니다. 잘 될수록 더 낮춰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실수였는지 방심이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잘 나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많이 기록됩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관계 하나까지. 그리고 그 기록은 논란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선우용녀의 말이 지금 다시 꺼내지는 이유도 아마 그 지점일 겁니다. 잘 나갈 때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걸 놓친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해외 촬영 중이던 어느 날 전 매니저는 말합니다. 촬영을 앞두고 공항 화장실에서까지 링거를 찾는 상황이었다고. 일정 하나, 컨디션 하나가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린 사람은 취재 과정이 과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내몰렸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개인적인 기록마저 방송에 활용됐다는 점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인물의 SNS, 팔로워는 단 3명뿐입니다. 전현무, 키, 그리고 박나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장식도 없이 남겨진 이 숫자 3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고 의미 없다고 넘기기엔 너무 계산된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박나래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방송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나빴는지를 가르려는 첩근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구조 자체를 하나씩 따라간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촬영 일정 중 박나래는 촬영을 앞두고 심각한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제작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전 매니저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과정에서 공항 화장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합류가 지연될 정도였고 제작진에게도 현재 합류가 어렵다는 전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현장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식 절차를 거친 관리가 맞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전 매니저는 이후 박나래에게 병원을 통한 정식 처방과 관리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귀국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말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언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 장면이 해외 촬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는 국내 촬영 현장에서도 대기실에서 장시간 이어지는 링거 시술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퇴사 직전까지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목, 그는 단순히 누군가가 관리를 해준 수준이 아니라 박나래 본인이 필요한 약과 용량을 언급하며 수개월치 약이 제공됐다는 정황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관리였는지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방송 내용 전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확인보다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주장, 그리고 편집 방식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됐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사적인 대화를 마치 공식 인터뷰처럼 재구성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표현과 자막이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수정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송 이후의 반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이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든 지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수주 동안 이어진 연락과 방문, 연말을 넘어 새해 초까지 이어졌던 접근 방식이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주장.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단에 가까운 상태까지 몰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기록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활용됐다는 점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A씨 입장 전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엔 팩트는 없고 또 가십거리. 궁금한 Y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 분명 남편하고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깁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몰카 써서 악마에 편집하고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라고 하니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 처리 수정하고 12월 한 달 내내 전화문자 집으로 매주 찾아오시더니 1월 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괴롭히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더니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들 때문에 1월 1일 충격으로 XX까지 했었다고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마지막 편지까지 보내준 걸 또 이용해서 방송에 내보내다니 PD 당신이 한 행동은 죽다 겨우 살아난 사람의 부탁을 또 시청자의 알 권리라고 포장해서 방송을 이용한 당신은 살액스자야. CRPS 환자들의 고통을 알기나 해. 난치병의 연구장의 판정까지 받은 나에게 멀쩡하다고. 또한 해당 문서에는 병원 진단서로 보이는 자료와 함께 마지막 편지 작성 및 빈 약통 발견, 알프람 30정, 리보트릴 100정, 졸피뎀 28정 등이 적혀 있으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반발이 오히려 논란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반박보다는 취재 태도와 편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강한 분노는 억울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문제를 덮기 위한 방어인가 말이죠. 이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한 곳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말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장면 하나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의 SNS. 그 계정에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전현무, 키, 그리고 박나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동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압박인지 우연인지 단순한 친분의 흔적인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이 장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이 숫자 3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논란의 중심에 오른 이름들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세 명일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다.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인데 왜 남겨뒀을까요? 설명 없는 메시지가 제일 세다. 이건 비난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찜찜함, 단정이 아니라 의문, 그리고 그 의문은 다시 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방송 이후 지금까지 박나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반박도 없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또 하나의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침묵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한 전략일 수도 있고 상황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늘 의도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신중함을 선택한 모습인가? 더 조심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특히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과 공적 책임이 함께 거론되는 사안이 된 이상 이 침묵은 의도와 무관하게 더 큰 공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사건이 터진 이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 침묵으로 버티는 선택,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선택. 이 모든 건 의도가 무엇이든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책임 있는 태도였는가? 잘 나갈 때는 사소한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는 다릅니다. 그때의 태도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미지를 한순간에 요약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정리되든 사람들은 결국 기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 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판단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